불안을 포함해서 모든 감정은 삭힐 수 없습니다. 저희 심리학에서 감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을 삭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억누르고 사라지길 기다린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약한 고리를 뚫고 나갑니다. 그게 우리 신체로 가면 흔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멘탈이 약하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는 건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거, 혹은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약하면 실수나 비판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 본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불안과 걱정이 많다는 거는요, 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왜냐하면 불안이 많은 분들은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 부부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아이 태어나는 것까지가 아니고요. 일단 태어나서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게다가 대학 갈 때까지 한 30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 불안감이 가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하시는 거는 오히려 멘탈을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뭐냐면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을 텐데 거기 불안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정말 무한 루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계속 시뮬레이션만 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가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인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이걸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일어나는 걸 잘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기운을 잘 못 차릴까? 일단 혼자 이걸 다 해낼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도움을 잘 받지 못하면 혼자 일어나려고 하다가 지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회복 탄력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약한 건 그렇게 3개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 스스로 삭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을 포함해서 모든 감정은 삭힐 수 없습니다. 저희 심리학에서 감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을 삭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조절하는 거지 삭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억누르고 사라지길 기다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약한 고리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신체로 가면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여서 여기저기 건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삭히시면 안 된다는 거 일단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절을 잘 하시려면요, 내가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내가 무언가 안 좋은 감정 상태인 거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예를 들어서 불안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그런 거를 잘 들여다보시는 연습은 별로 안 하세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지금 화가 났으면, 분노라면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늠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 수준이 낮을 때는 그만큼에 맞는 방법을 쓰시는 거고, 불안 수준이 높으면 또 그만큼에 맞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그 수준을 인식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그냥 말로만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이걸 감정일기라고도 하고 뭐 그냥 기록하라고도 하는데,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주 간단한 메모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처가 훨씬 쉬워집니다. 삭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불안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언제 더 불안할까요? 무언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포와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공포는 내 앞에 뭔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불안은 뭐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귀신의 집으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귀신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이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안하시죠.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귀신이 앞에 딱 나타나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불안한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불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시선이 좁아집니다. 어찌 보면 집중을 잘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불안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작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들을 집중해서 하시면 그걸 하면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근데 불안할 때 무언가 큰 일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 거의 실패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번아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게으름과 번아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해고요. 게으름은 귀찮은 거, 번아웃은 지친 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게으름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다 귀찮아. 에너지가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번아웃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완전히 지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으름을 느낄 때하고 번아웃이 왔을 때하고의 대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번아웃은 너무 당연해요. 번아웃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하셔야 되는 거죠. 반면에 게으름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작은 루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루틴을 만들어 가면 그걸 그냥 습관처럼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너무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자인 한민 박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선 넘는 한국인, 선 긋는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제목이 너무 적절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면 아니 뭐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경계,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건강하고 불편하지 않게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그 경계선을 설정하실 때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유연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난 요만큼 설정했으니까 절대 넘어오면 안 돼 보다는 약간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 너무 딱딱하지 않게. 경계선이 너무 딱딱해지면 자기만 혼자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까지 같이 해보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정을 계속 억눌러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억누르다 보면 이제 그게 우울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우울을 감정의 뒤처리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유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를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비난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 번째로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작은 실수도 잘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쉽게 말하면 성에 안 차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점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생각해 봤으니까 이걸 예방을 하려면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먼저 감정을 억누르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하면 감정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억눌렀을 때와 달리 지금은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무언가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분위기가 쎄한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감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결과물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진짜 잘못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별을 하시면 오히려 그냥 고쳐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난 또 이랬어. 나 항상 이래. 이렇게 하시면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수하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결국은 중간에 필요한 단계들이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먼저 하시면 실수를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우울은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실제로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계절성 정동장애는 뭐냐면 특정 계절이 됐을 때 약간의 그 우울감 혹은 처진 듯한 느낌 이런 게 오는 거를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가을에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봄에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급격한 변화 혹은 일조량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거기에 조금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밖에서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 왠지 좀 우울한 것 같은데 해서 혼자 계시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랑 더 많이 만나시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